자, 그 쌍특검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다시 표결을 붙일지가 지금 이제 관심인데, 이 쌍특검이 지금 뭐냐면은 이제 50억 클럽 수사하는 특검하고 김건희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자, 김건희 특별법은 김건희 여사는 이제 대통령의 부인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 특검 수사를 거부한 게 지금 처음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과연 옳으냐? 이에 대한 굉장히 국민의 지금 60% 이상이 특검 이제 거부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써왔는데, 예. 제가 좀 먼저 예. 이거는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하는 그 반대 논리는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바보 취급하는 건데요. 반대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네. 자, 이거는 진짜 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티끌을 못 본다고 그래요. 라든가 또는 이거는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의 모순이고, 장두놈이라고 꿩이 쫓기다가 대가리만 덤불소리 집어넣고 없구나. 안 보이지? 꼬리는 하늘로 쳐들고 있는데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세 글자로 말하면 윤적윤.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말은 윤석열의 말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적은 자, 윤석열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결혼 전의 일인데 왜 자꾸 시비 거느냐. 결혼 전의 일인데. 10년도 더 전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 있죠. 전인데 이 일은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10년 전의 일인데 죄가 있는데 결혼 전이니까 좀 모른 척 해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그 결혼 전에 있던 모든 그 죄는 탕감되는 건가요? 결혼이 무슨 면죄부 주고받거나 무슨 의식이에요? 아니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또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문재인의 검찰이 탈탈 털었다 그래요. 탈탈 털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제 성완 조사 한번 못했다. 구역질이 났어요. 문재인의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때 문재인의 검찰은 누구였었어요? 그때 문재인의 윤석열의 검찰이죠. 그렇잖아요.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의 검찰 뭐였습니까? 그 검찰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그 항명, 사극성의 항명으로 축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를 털었잖아요. 무슨 뭐 하명 사건이 뭐 이래가면서 완전 청와대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검찰에 그 윤석열 그 문재인 검찰입니까? 자, 검찰에서 제가 환멸을 느낀다는 게 이럴 때는 아까 선택적으로 이럴 때는 또 문재인이에요. 동해에서 이럴 때면 그 북한 그 선원들을 여러 명 죽이고 남쪽으로 왔던 북한 선원을 북으로 올려보냈더니 그건 살인범이잖아요. 올려보냈는데 그때는 잘했다고 해놓고 어떻게 저런 그 살인마를 우리 남은 남쪽에 둘주냐 그러더니 소환 수사 한번 못한 것도 사실 지금 와서는 왜 돌려보냈느냐. 예,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이것도 왜 구하지 못하느냐. 더 심한 거는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는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소환 수사 한번 못하고 서면 조사만 한번 받은 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흉내만 한 거죠. 네. 아주 흉내만 한 거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죠. 자, 지금 이제 판결 과정에서 여러 또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다는 게 정말 이제 환멸했다는 게 뭐냐면, 문재인 어떨 때는 아주 악마를 만들어요. 지용하게 만듭니다. 문재인이라도 컴플렉스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 다 지우려고요. 다 지우고 부정하고 그 문재인 때문에 나라 망쳤다는 동 대북 관계도 망가지고 대미 관계도 망가지고 대외 다 망했다고 하면서 그때만 요럴 때는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털었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니들 말대로 당신들 주장대로 이게 그 선거용 선거를 앞둔 이게 뭐 어떤 선전선동을 위한 그런 특검이라면 두 손 들어 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탈탈 털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혐의를 벗을 기회죠. 그러면 결백. 나는 결백해요. 내 처는 결백해요. 억울해요. 이걸 특검으로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총선용이면 어디 총선? 국힘 총선용이죠.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 안 맞아. 다 자기 부정이에요. 다 자기 부정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채용하거나 징계할 때 자기가 추천하거나 자기랑 친한 사람을 할 때는 자기가 인사위원회에서 빠지잖아요. 예. 그걸 깊이 하잖아요. 그거 이해관계자는 그런 어떤 결정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이해상충이에요. 왜냐면은 네,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다른 거 전부 다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거부하는 것도 이것이 사실 사리에 안 맞는 게 너무나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의원적이거나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도저히 어떤 재정적으로 뭐 이런 거 감당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확실한 구체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는 나의 처임 문제 아니에요. 예, 대통령 처임 문제. 대통령 처임 문제면은 당연히 거부권을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 자기 식구 일을 자기가 스스로 사해 주는 게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이해충돌이 되는 거니까. 아니 자기가 그런 먼저 이해충돌이- 이거는 검찰 수사도 안 된다. 더 설정이 내가 임명한 법무장관,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 내가 임명한 검사들인데 이걸 수사를 한들 국민들이 공정하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제3의 독립적인, 중립적인 이런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해주면 좋겠다. 대통령이 자기가 먼저 그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지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거죠, 국민이. 제대로 대통령이라고.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뭐 범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옛날에 해갖고 요즘 화제가 되는데 하면 좀 올려봐 주세요 그거. 예. 손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게 죄졌으니까 맞는 거지만 거부하는 겁니까? 저는 저 말도 사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제3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로서 맞는 말이지만 자기 거잖아요. 이건 자기의 어떤 식구들이 자기의 가족이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죄 졌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 이전에 자기 가족이니까 오히려 거부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저 얘기는 네. 어떤 것이 와도. 그러니까 저 얘기는 처음에 이제 왜 나오냐면 이재명 그때 후보한테 대장동. 대장동 이재명 후보한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검 얘기가 특검이라든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든 얘기예요. 자기들 먼저 한 얘기라고. 그렇지. 계속 공격받고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대장동이 악의적으로 퍼지는 게 꺼려해갖고 막았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럴 바에야 그냥 차를 받아버리자. 그러니까 특검합시다. 특검합시다. 그리고 저기까지 했죠. 선거운동 끝 무렵에 가서는 특검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특검을 해서 특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자. 맞아요. 제안했었죠. 누구든. 네. 그거 안 받았잖아요. 아무 대답 안 했잖아요. 네.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악법이다. 본인들은 이제 최순실 특검이고 다 조사하면서 다 적용된 똑같은 법인데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그거는요. 예.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예,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 너무 지금 또 보통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법이란 그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불만이 할게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터키탕이라고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약간 어떤 목욕탕이지만 약간의 성적인 어떤 그런 거래가 되는 그걸 터키탕을 해서 터키가 정부에서 반발했죠. 트르키예가 네. 외교적으로 항의해갖고 네. 이제 그걸 갖다가 다른 걸로 바꿨잖아요. 네, 이름을 바뀌었죠. 터키탕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뭐 하여간 예. 다른 일본에서는 서프랜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는데요. 하여간 쟤는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도이치모터스라고 하고 또 줄여갖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독일에서 외교적으로 항의받을 사안이에요.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요. 왜 아니 김건희 특별법인데 특검법인데 외교적인 문제가 왜 생겨나시는 우리 전 국민을 홍길동으로 만드냐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왜 간계도 없는 도이치는 왜 끌어들여요? 도이치라는 나라를 네, 왜 네. 하느냐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거요. 우리가 독일 특검을 한?
도이치 특검 하다가는요 독일한테 외교적으로 항의받습니다. 이거 외교적 제발 문제를 일으키지 맙시다. 예, 있는 일은 그대로 불러서 외교적 문제 일으키지 맙시다. 이거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되는 사건이고 항의받을 사건이니까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확실히 불러주세요. 눈 네?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자꾸 국민들 속이지 마세요. 그러고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 정당이 100 몇십 그 의원이 있는 어떤 이 정당이 말이죠. 그 벌벌벌 떨면서 그 특검 법의 이름도 못 부른다는 거 이게 사실 독재. 뭐가 거기는 왜 이렇게 죄진 사람들 많아요? 독재 아니에요? 아니 검찰하고 캐비넷 이름 다 들어갈 사람들인가? 나는 지금 요번에 왜 말을 못해? 공천도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해야 지금 공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요. 그 왜 보통 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인가 그 양반도 그 와서 뭐 개딸 전체주의, 민주당 뭐 전체주의, 이재명 독재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김건희 특검으로 못 부르는 정당. 그다음에 또 뭐야 비대위원장을 자기네들이 그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하고 위에서 그냥 용산에서 내리꽂아야 하는 정당, 당 대표를 두세 번 바꾸고 비대위원장을 용산 맘대로 하는 정당, 이런 정당은 그러면은 민주주의인가요? 그럼 아주 그 모든 어떤 그 당원들의 의사가 골고루 다 반영되는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민주정당인가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체주의 정당이 바로 그 지금 국민의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예. 그런 생각이 맞지, 들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어쨌든 쌍특검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제안 설명을 쫙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법무부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그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법무부에서 자료를 내서 이 쌍특검에 관련된 그러니까 국힘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판박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여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법무부가 무슨 그 김건희 개인 그 무슨 저 변론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김건희 변호 그 로펌이 됐구만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뭐 그런 법무부 식으로. 로펌, 윤석열 법무부 로펌. 그 법무부가 김건희 로펌으로 변했다. 예. 이걸 보여주는 것들이 법무부가 해서 이번 쌍특검에 대한 어떤 보도 자료로 이게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개변을 늘어놓은 거. 아니면 아주 그 이례적인 정말 보도 이례적인 자료더라고요. 정도가 한번 아니죠. 띄워줘 보세요. 그거 보도, 스스로 보도 자기네들이 자료 낸 거. 하나의 어떤 그 사인의 그 로펌으로 전락한 걸 보여주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게 난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 개딸 전체주의가 아니라 윤석열 전체주의고요. 네. 집권당인 국힘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객소리도 못합니다. 아부하는 소리 아니면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 아니 정당 그리고 주류 언론이 대통령 눈치 살피느라고 말을 못해요. 기껏 뭐 여기 나오는 게 조중동이가 비판한다 그러지만 기껏 비판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어떻게 좀 나대지 않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읍소. 네. 읍소가 전부고요.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 한동훈 네가 해라. 너 친하다며. 네가 말 잘 듣는다며. 고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돼. 그 네가 해라. 그 읍소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후임이 임명이 안 됐죠.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법무부를 아주 자기네 사설 로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중요한 그 법무부 장관을 왜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예전에 뭐 대법원장 부결됐을 때 뭐 사법부 공백이고 뭐 하는데 이 법무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부분입니까? 근데 왜 안 해? 나는 이게 공백이 지금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야 되죠. 그럼요. 네. 지금 이게 결국은 법무부 지금 한동훈과 보도 자료가 똑같은 지금 사람을 나와 찾아야 있습니다. 돼요. 네. 한동훈과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렇죠. 장관시켜야 되는데 없는 그걸 거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한동훈 사람을 똑같이 찾아야 되느냐? 불안한 거예요. 장악이 안 돼. 자, 지금 쌍특검 중에 이제 김건희 특별법 외로 50억 클럽 특별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억 클럽 특별법은 사실 아무 죄가 없는데 이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억 어쨌든 클럽은 거부를 했어요, 저기 묻어서 간 겁니다. 뭐야 저기 한동훈 얘기에 따르면은 뭐 저기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네, 네. 50억 클럽 방탄용이다. 회원인데 예. 그 사람들 방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50억 그 클럽으로 유일하게 그 박영수. 한 게 저기 유일하게 아니라 박영수하고 네, 저희가 곽상도.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그 양반들이 예전부터 저기 그 이재명 측근이었나 봐요. 네? 아니 곽상도는 네. 이재명의 저격수야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런 거고. 아 근데 그 의장 취업해 갖고 저기 측근이 의장 취업해 갖고 저격했나 보죠. 아니 그 어떻게 55 클럽도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전관 법조 카르텔 이거죠. 응? 전관 법조 카르텔 이거죠. 거기에 이제 그 저기 저 언론사 사장 하나 있는 거 보면은 그 법조와 그러니까 검과 언의 어떤 유착 이런 거죠. 어쨌든 이게 그 말 대장동 사업 로비를 위한 것이고 50억은 대장동 로비를 한 거고 이재명 주변 사람입니다. 그럼 아까 똑같습니다 논리가. 그러면 해야지 당연히. 아니 그럼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해서 이재명 주변 사람들 50억 먹었다는 걸 밝혀내야죠. 이거 선거용이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얼마나 좋아서 이거 국힘용, 윤석열용, 총선용이죠. 지금 50억 이걸 왜 반대하냐고.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관심도가 자가당책이지. 엄청나게 높았던 사건 아닙니까? 아, 이거 60% 70%가 다 네. 저기 쌍특검을 그 받아들여야 되고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기들한테 약간 부담될 수 있어요. 부담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어떤 명백한 어떤 이유 이런 거라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 저기 그 대통령 국무회의 하면서 어제 국무회의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죠. 이제까지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때 한마디도 안 했느냐면 자기가 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뭐 이제 네 번째 거부권 행사죠. 뭐 저기 그 뭐야 여러 가지 간호법은 이래서 안 되고 뭐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싹 입 닦았잖아요.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네. 진짜 그 뭐야 양심이 없어요. 양심도 없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사람 뭐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 진짜 얼굴이 너무 두꺼운 거죠. 지금 너무 두꺼운 거지. 후욱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이 수사하는 주체지 객체가 되는 걸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자기네들은 법의 그 구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법 위에서 집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걸 심판하고 그 결정하는 사람이지 자기는 거기에 어떤 이 사사로운 법에 내가 구애받으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소위 말해서 신적인 존재로 자기네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나라가 이거는 저기 독재도 아니고 신정 정치 시대로 온 것 같아요. 신정 정치 시대로. 그래서 그 대통령 모든 어떤 그 부서 모든 어떤 주변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 다 봉사하고 지지하고 내 말 하나로 다 따라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독재를 떠난 독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신정 정치화된 어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이제 우리 이게 저는 그 언론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비판하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흘리는 대로 받아 써주고, 예? 이러면 이쁨 받는, 예? 그 권력에 이쁨 받거나 권력에 유리한 그런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랑받는. 예. 사랑받는. 그러잖아요. 자꾸 이게 사실이 왜곡되는데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그 부동산 큰 부동산 개발하면 개발 이익을 다 흔히 말하는 토건족들이 가져갔어요. 토건족 다 가져왔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꼴을 못 보겠다 해갖고 환수했지 않습니까? 수천억 환수해서 성남 시민한테 돌려줬습니다. 그게 이제 본질이죠. 최초죠. 그게 본질이죠. 예, 예. 예를 들어 부산 LCT는 개발이익이 1조였다는 거거든요. 부산 시민들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관련된 사람들, 이를테면 그 건설회사, 뭐 부동산 회사, 뭐 시청 공무원, 뭐 어디 그것도 그 위에는 상층된 어떤 그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이게 그들이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카르텔이죠. 그 토건, 법조,
이런 관료들의 그 카르텔 그게말로 이권에 기반을 둔 수구 기득권 패거리 카르텔이죠. 자, 요걸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게 뭐냐면 55 클럽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면 부산저축은행이 나오잖아요. 네. 부산저축은행. 그때 왜 봐줬어? 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수 역할이 뭐냐? 곽상도 그 아들이 50 받은 사실 곽상도 받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곽상도는 왜 받았지? 예? 그 옛날 청와대 민정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 고리를 캐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다시 예. 이건 정말 그 옛날 예전으로 치면 엄청난 그 권력형 비리라고 되나요? 뭐 네. 예? 게이트. 엄청난 게이트죠. 카르텔 게이트죠. 이거는. 네.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드러나면 자기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 포함돼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된 어떤 그 카르텔의 비리가 드러나고 철퇴를 맞을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이 쌍특검과 거부권 사태를 보면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속 처리 그 안건. 안건으로 네. 저쪽에 반대해서 신속 처리 안건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궁금해하죠. 그렇죠? 예, 예. 김건희 50억이 얼마나 씨가 큰 돈이에요. 진짜 그렇게 관여를 했는지. 진짜 주가 조작을 했나? 그리고 저 대장동 사건에서 어느 놈들이 다 이익을 그 돈을 누가 다 먹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관심사잖아요. 네. 그것을 갖다가 알고 싶어서 통과된 것이 그 쌍특검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게 그 강압적으로 그걸 갖다가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 세력. 이것이 누구냐? 그것이 그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윤 정권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들을 잘 아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 언론이 그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이게 전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데 뭐가 이게 이쪽에서 그 총선용이다 뭐다 하는 것들 그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퍼날르면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척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알고 싶어한 것을 누가 맡고 있는지 왜 맡고 있는지 특허를 막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 범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밝혀서 보도해 주는 것 네. 그것이 언론이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얘기잖아요. 언론의 정도다. 범인은 범행 현장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덜 숨겼나? 어? 마저 숨겨야 될 거 없나? 언론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또 드러내줘야 되고 그러면서 신뢰를 얻어야 되고 이래야지 언론을 그 국민이 신뢰했을 때 우리 언론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방해를 뚫고 나와야죠. 그렇죠. 막아내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던 분명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거기에 네. 김건희 여사도 뭔가 연루됐다는데 에? 진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대장동 클럽 그 대장동 사회 개발이익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데 네.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 성남시 쪽으로 흘러간 거 보니까 이거는 규명이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나머지 이쪽으로 들어간 거는 이번 토건이 들어간 누구 손을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 개발액이 어느 주머니 흘러 들어갔는지 국민은 궁금해. 저희도 궁금합니다. 국민은 궁금합니다. 네. 국민이 궁금하면 부정이 있거든. 검찰은 당연히 수사해서 파래요. 검찰이 좀 해야 궁금증을 되잖아요. 풀어주세요. 근데 검찰이 안 해요. 네. 검찰이 안 해. 왜 그런지 안 해.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합시다. 특검하자면 또 반대.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탈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이걸 다시 역산해갖고 총선용이었다? 이게 이렇게 자, 저는 이 매듭을 좀 제 나름대로 하고 싶어요. 네, 마무리. 이게 뭐냐면은 하시죠. 네. 제가 어디서 본 거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잘하려면은 머리가 엄청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꾸며내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아구를 맞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늘의 그물망은 되게 엉성한 것 같다는 엉성해. 거예요. 성겨도. 그러나 하나도 그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네. 지금은 이렇게 빠져나가 듯이 보이지만 결국 이게 계속 그 문제화되면서 옥죄는 하나의 어떤
족쇄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걸려든다. 아, 저는 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윤석열 정권의 가장 그 앞으로 일어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네. 족쇄가 될 것이고 네. 반드시 또 이 진실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또 언론이 네.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세요.